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61쪽에 5번 행위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제한입니다. 용도 지역, 종류,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행위 제한으로 건축 용도 제한, 건축물의 크기 제한이 있죠. 먼저 5-1번 용어 정의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표현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 이걸 좀 뒤로 빼서 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러니까 뭐 대지 면적은 땅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법에서 다시 나오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뭐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고요. 뭐 이 얘기로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 뜻이 동그라미 2번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 건폐율 40%, 용적률 240%인 경우 최대를 적용하면 허용 건축 면적이 400제곱미터, 허용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이죠. 6층 이상으로 짓게 됩니다. 반드시 지으면 6층, 뾰족하게 지으면 6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40%, 용적률 240%로 보죠. 자, 그러면 나중에는 최대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조건이 이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40%, 240%, 6배죠. 6배니까 바로 6층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시죠. 40%면 땅 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400까지 건축물의 그림자로 덮을 수가 있고 땅 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24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짜리 땅이 있다고요. 1000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에 건축물의 그림자 400으로 덮고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그랬을 때 그 쌓은 바닥 면적 합계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곤발 바닥, 소발 바닥, 바닥 다 합쳐서요. 24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400으로 2400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지으면 6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으로 2400. 요 400보다 작게 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고요. 최대 400으로 240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뾰족하게 지으면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있죠. 7층, 8층, 6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최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5-2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 우와, 출제 요소가 그렇게나 나온 겁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용도 지역 행위 제한 중요한데 건축 용도 제한, 주거 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복잡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쪽 규제를 더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5-2번에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보시면 62쪽에 먼저 9가지와 21가지에 대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건폐율 9가지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보시면 10자 빼고 읽으면 79742가 되죠. 70, 90, 70, 20, 40, 20, 20, 20, 20입니다. 그러니까 10자 빼고 읽어서 그냥 쭉 하시면 되죠.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아이고 복잡해, 귀찮아, 그냥 귀찮은 것 뿐이에요. 귀찮은 거하고 우리가 합격하는 거하고 귀찮은 걸 무릅쓰고 합격을 하셔야 되죠. 79742입니다. 79742. 다음에 21가지에 대한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10자 빼고 읽으면 55, 665, 7. 다음에 7, 8, 8, 9. 공업지역은 다 70, 녹지역은 다 20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5, 6, 6, 5, 7. 5 쭉쭉쭉 7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가 1, 2, 3 얘가 고층이죠. 고층인데 뚱뚱이로 고층 올라가면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 6, 6, 5, 7, 7, 8, 8, 9입니다. 근데 여기는 7, 7까지 가야죠. 9, 90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폐율 숫자이고 다음에 용적률 숫자요. 용적률은 4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으니까 그냥 다 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그 리듬을 이거보다 더 편한 리듬이 있으면 좀 저한테도 좀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인터넷 통해서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더 나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전 숫자가 6가지에 대해서 500까지는 가야죠. 50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입니다. 500까지는 가는데 통통통통통 펄쩍 뛰어 500. 상업지역이요. 1500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900, 1100, 1300, 1500까지 가게 됩니다. 공업지역이요. 통통통 그러니까 300, 350, 400까지 가게 되고요. 녹지지역이 100, 180입니다. 녹지지역이 100, 180 보전 녹지인 거죠. 그래서 80, 100, 180이 된 거죠. 아무튼 결론은 이것과 비슷하죠. 주상공까지는 숫자가 큽니다. 그래야 되죠. 생보농자는 많이 지으면 안 되죠. 그러고요. 가운데 있는 녹계는 그 중간에서 숫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잡하고 여기는 간단하지만 이 뒤가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크면 건물이 뚱뚱해지는 거죠.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높아지는 거죠. 높고 낮고가 용적률인데 주상공은 숫자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녹계는 가운데 중간쯤 숫자이고 생보농자는 작고 그 리듬으로 가는데 옆으로 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뭐 주 7, 주 상 9 하지 마시고 그냥 7, 9, 7, 4, 2,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하시면 이 용도지역 흐름은 한두 번만 지나서도 다 아시게 되니까 그 리듬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폐율 특례, 용적률 특례, 세부적인 사항은 특례하고요. 5-3번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가 있는데 뭐 그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이죠. 여기까지 보셨고 64쪽에 굵은 6번 내용입니다. 6번 기타 사항으로요. 6-1번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 어디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나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으면 구분될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규제가 가장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해지면 그만큼 더 짓게 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괄호 6-1번 괄호 지정 구분될 때까지 가장 규제가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1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 바다를 매립했는데 지정의 특례사항이 아니어서 이웃한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이 붙어 있어서 용도지역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붙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건축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가장 센 곳,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가장 센 쪽, 녹지 중에서도 또 가장 센 쪽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면 가장 센 쪽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2번은 예전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보지 않으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용도지역,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한 거였죠. 다음에 제2절, 65쪽 제2절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땅에 구분 지정한 건 용도지역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필요한 때에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용도지역이 더 커요? 용도지구가 더 커요? 그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청에서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개발이냐 보전이냐 또 무슨 목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용도지역도 어느 곳에서는 큰 길이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의 야탐역 주변입니다. 그 지역에 큰 길이 있고 국도 3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길이 있고 성남대로라고도 부르는데 그 큰 길가 옆에 한 블럭까지는
큰 상가가 들어서 있는 한 블럭까지는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20m입니다. 그러니까 30m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상가 건물 2개가 들어가는 그 한 블럭 한 블럭 그 뒤까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50m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고갯길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쪽 다른 쪽 건너편에 있는 작은 길, 그쪽에 이어지는 상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도지역 필요하면 30m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30m면 용도지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는 이 땅 바로 옆 필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하면 도로 정도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그냥 골목길 바로 그쪽이 차 다니는 길 바로 건너편 그것도 조그만 차 그러니까 2차로요. 2차로 건너편으로 용도지역이 달라지기도 하죠. 30m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김제평야요. 기차로 30분, 차로 1시간, 60km, 70km 전체가 하나의 농림지역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하냐에 달려있는 거죠. 용도지구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조그만 상가블럭 하나가 무슨 지구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A지구, 요만큼 필요가 있으면 A지구.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북한강, 그러니까 그 청평댐부터 해서요. 저 위에 상류까지, 청평 그 위로 해서 그러니까 상류까지 쫙 수변 경관지구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차로 1시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도지구도 A라는 필요가 있으면 요만큼 A지구, B라는 필요가 있으면 이만큼 B지구를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용도지역은 중복할 수 없었죠.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중복하는 겁니다. 어느 상업지역 이쁘게 하자, 불조심하자. 그러니까 미관지구와 방화지구를 동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거요. 어떤 C라는 필요, D라는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다가 C지구, D지구요. 아무튼 C지구, D지구를 동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중복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도시군관리계 그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하는 거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고 중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 다음에 붙어 있는 거죠. 또 용도지역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용도지구란 그러니까 이 앞에 요 규제들 하는 용도지역 제도가 있었죠. 토지의 이용, 개발이냐 보전이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합쳐지면 높이가 정해지죠. 등에 대해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이 있는데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전국 각 163곳 각 특별시광역시 시군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용도지역 제도의 행위 제한은 기본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따르는 거죠. 법과 시행령에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국의 규제의 기본 틀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용도지구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이 있는데 용도지구는 전국에 똑같은 게 아니라 곧 보겠습니다만 조례로 정한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거다. 그 지역마다 따로따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규제하는 내용은 같아더라도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역시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거 어기지 마라. 여기도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거 어기지 마라 라고 하는데 달라지는 거죠.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 거는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의 바글바글 주거지역과 경북 봉화군, 울진군 아니면 뭐 전라북도 그러니까 무주진한 장수 어느 그러니까 산골 한적한 곳의 주거지역과 규제하는 성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요렇게 하란다. 우리 지역에서는 요렇게 하란다. 그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게 용도지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용도지구는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고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목차요. 첫 번째 용도지구의 종류가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말고 필요하면 새로 더 추가로 용도지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설할 수 있다고요.
1-1번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가 10가지가 앞 글자를 뺏어 보시면 고경미, 취재, 보시개, 빵특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표의 왼쪽이요.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10가지가 있습니다.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일을 하시게 됐네요. 근데 무슨 기사를 썼는데 아이고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너 고경미 취재한 거 봤어?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이름과 내용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고도지구, 교정원 환경조성, 토지 고도용도와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높이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이런 거 틀리실래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경관지구이다. X. 그런 건 뭐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취락지구, 취락, 불악, 일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법에서는 이제 취락, 불악이라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그냥 마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간의 취락,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방지지구, 풍세,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유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과 가치가 한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업무균의 효율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진흥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지구.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을 거기다 세우지 말라고요. 그 땅 위에 올리는 걸 하지 말라고요. 용도 28가지가 있죠.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면 여기도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하거나 특정 시설 제한지구로 했으면 이름도 특정 시설 제한지구로 하면 좋겠는데 그냥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지금 보셨듯이 용도지구 어디다만 정한다가 없죠. 근데 취락지구만 아까 보셨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정한다. 취락지구를 뺀 나머지는 필요하면 어디라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그 중에서 방제지구요. 사람이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하자. 재해 홍수 일어나지 마. 태풍 불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지지구와 지원대책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1-3번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이거 말고 좀 더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이거 갖고 왜 그런 게 없지? 고민하지 말고 만들라고요. 지방에서 알아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부패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님, 대도시시장님 용도지구 지정하실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지정하시죠. 그럼 골라서 하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거 없네. 그러면 나가서 새로 하나 더 사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겁니다.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1-3번 내용은요. 굵은 2번 용도지구 세분. 그러니까 8가지는 세분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8가지는 세분할 수 있다. 고경 및 취재 보시게까지는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법정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으로 다음 8가지인데요. 그러니까 8가지 용도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아래가 있습니다만 먼저 짚고 가시면 표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게 세분된다. 고도지구에 최고 최저가 있는 거고요. 굵은 2번 용도지구의 세분. 8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자수시, 자연, 수변, 시가지. 위관지구는 중역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집, 제시자, 시가지, 방지지구, 자연방지지구.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보전. 시설보존은 악과항공, 학교, 공영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복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등으로 세분하는 것들 중에서 골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그러니까 경관지구에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필요하면 뭔가를 더 만들 수 있고, 미관지구도 더 만들 수 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경미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분 그 이름과 내용 역시 똑같이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고도지구에 최고 고도지구, 최고 높이를 정했죠. 환경 경관 보호,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게 최고 높이니까 건물은 그것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최저 고도지구, 토지용을 고도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이게 최저선이에요. 건물은 이것보다 다 높아야 되는 거죠. 경관지구, 그러니까 자연 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의 보호,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수변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어떤 분 꼭 우격 따지고 이 수변 자연 경관, 거기에 자연자 있으니까 얘를 자연 경관지구 하시는데 그걸 하지 마시고요. 수변이 더 중요한 내용이죠.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역 양호한 환경조성,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름과 내용 그대로예요. 틀릴 게 없는 거죠. 미관지구, 그러니까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죠. 예,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러니까 문화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니까 미관이 나와야 되죠.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지역으로 그러니까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나오네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었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얘는 이름과 내용이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고요.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하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고,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디 뭘까?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 와갖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 와서 야, 이 불악 참 이쁘네. 그러시진 않잖아요. 저 어디 뭐 그러니까 저 산자락 들판에 있는 그 집들 모여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니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집단취락지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고요. 여기는 관청에서 집단으로 모아서 만든 마을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자, 취, 집, 개, 집이 되네요. 그러니까 천연총각, 그 하숙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 해먹는 자취집, 자취하는 천연총각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왔다 가셨어요. 앞으로 오시려면 한 달 반 남았어요. 그럼 한 달 반 남은 동안은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빨래도 안 해놓고, 양말 여기저기 벗어놓고, 엉망진창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취집을 개집같이 쓰면 안 된다고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습니다. 자취집 개집인 거죠. 자취집 개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름과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었고요. 요 정도에서 보셔야 되고, 방지지구, 시가지 방지지구, 건축물 인구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시가지이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 자연방지지구, 토지의 용도가 낮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으로 그러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미관지구의 두 번째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보존지구의 첫 번째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뭐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뭐 다르죠. 틀릴 리가 없죠. 얘는 문화재와 건축물 등의 미관이고요.
얘는 문화재와 지역의 보존입니다. 미관지구는 미관이 나와야 되고 보존지구는 보존이 나오는 거죠.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역사문화 환경 미관지구의 환경이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고요. 뭔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요. 공법에서는 환경이 99% 주변 환경, 즉 각 한두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조화롭게 뭔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공법의 환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역사문화 환경, 주변까지도 그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말 그대로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요. 생태계 보존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설 보호지구도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로 끝났고 공용시설이란 청사, 시청 건물, 도청 건물, 법원 건물 등 관청 건물을 얘기합니다. 개발지능지구요. 주거,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서 주거개발지능지구,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서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개발해서 관광휴양 개발지능지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자고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해서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해서 특정개발지능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세분할 수 있고 방화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하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면 세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서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요. 2-2번 용도지구 추가 세분. 시도자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법으로 그러니까 그 부패를 깔아놓은 거죠. 이 중에서 골라서 지정하시죠.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관지구, 미관지구 추가 세분.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용도 자체가 28가지니까 28가지 용도 중에 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경기도에 위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등이 있습니다. 굵은 3번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용도지구 제도 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다. 지역 약속,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아무튼 용도지구 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죠. 정해진 것을 어길 수는 없다고요. 정해진 것에 어긋나지 않게 지어야 된다. 용도나 종류나 규모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 규제를 하겠다. 건축 용도 제한을 하는 거는 같은데 여기는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그 지역 약속을 위한 건다. 지역이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인 거죠. 그런데 특별한 예외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5가지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예외 5가지가 뭐냐면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닙니다.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그 표에서 보시면 문장 보고 오시는 게 낫겠네요. 3-1번 원칙, 조례에 따른다.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자집 고개 그 5개를 제외하고는 경우 외에는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 공자집 고개는 개별법이나 개별계획에 따른다. 법에 따른다. 법에 따르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이니까 전국이 같다. 개별, 계획에 따른다. 한 건 한 건마다 따로따로 정한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도 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에 따른다. 이번 자연취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하는 거였죠. 그거는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 괄호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내용으로 따로 정한다.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전국의 규제가 같은 거죠. 3번 집단 취락지구는 그러니까 역시 괄호 빼고요. 개발지향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따른다. 전국이 똑같다. 4번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높이도 같이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산 주변에 고도지구가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삼각지 쪽에서 바라본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충당 쪽으로 좀 뭐 이태원 쪽으로 넘어간 곳에서 바라본 곳, 약수동 쪽에서, 그 다음에 동국대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신라호텔 그쪽이요. 그 다음에 저쪽 어디 남산 쪽에서, 서울역 쪽에서 그 남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산 꼭대기를 바라볼 수 있게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데 각각마다 다르다고요. 이쪽 그러니까 삼각지 쪽에서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정하면서 여기서는 몇 미터 이하로 정하라. 서울역 쪽에서는 몇 미터 이하로 정하라 라고 해서 각각마다 다 따로따로 정하는 거죠. 서울에서도요. 그러니까 남산에도 20몇 개가 있고 각각마다 높이가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산 주변에도 고도지구, 그러니까 도봉산 주변에도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각각 그러니까 김포공항 주변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각각마다 목적이 다르고 각각 건마다 높이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도시 그 건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개발진흥지구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른다. 동그라미 1, 2, 3 법에 따른다는 건 전국 어디든 규제 내용이 같다는 거고요. 4번 5번 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건 건마다 규제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시설 보여주고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전국이 똑같은 거죠. 자연취락지구 전국마다 어디든 자연취락지구는 비슷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집단취락지구 여기는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곳이니까요. 마찬가지의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고개는 각각 정한다. 고도지구 말씀을 드렸죠. 개발진흥지구 보시자고요. 요거는 지구가 들어가죠.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A시가 있어요. A시에 여러저러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합니다. 주산관복특이 있죠. 여기는 주거단지를 만들자. 여기는 산업단지를 만들자. 여기는 관광휴양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주거도 하고 관광도 하고 홈스테이 아니면 한옥마을과 같이 그렇게 하자. 뭐 여기는 새로운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도면 하나 세워갖고 A도면 하나 세워서 여기도 그렇게 지어라 여기도 그렇게 지어라 여기에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도면 하나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도면으로 만들 거예요. 공업단지하고 주거단지를 똑같은 도면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쪽에 대한 도면이 있어야 되고 개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도면이 있어야 되죠. 여기 도면이 있어야 되고 여기 도면이 있고 여기 도면이 있고 여기 도면이 있어야 되죠. 각각마다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도면을 내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만들었다고요? 만들겠다고 이렇게 만들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으로 정한다. 그 각각 한 건마다 이런 식으로 이 동네는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외 5가지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추가 설명드립니다. 3-3번에 동그라미 1, 2는 생략하고요. 그 아래 있는 표에서요. 조례로 정한다. 그 얘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이쪽이 북한강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한강입니다. 양수리 2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도 있고 그러죠. 서울입니다. 임진강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압구정 주변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수변 경관지구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 주변에요. 청평 쪽으로 해서요. 가평군에서 청평읍 쪽으로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정해놨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수변 경관지구. 주제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고요. 공자집 고개가 아니면 조례로 정한다. 다르다고요. 택시 기본요금 2,000원은 비쌀 수 있지만은
2,000원도 다르기도 하고요. 몇 미터 갈 때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건지는 그 지방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시에서 간 사람이 어느 동네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택시요금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이 지방은 그래요. 이 지방은 그 지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는 87m마다 100원씩 올라가고요. 어디는 114m마다 100원씩 올라가고요. 또 어디는 140m마다 100원씩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 규제량이 완전 다르다고요. 서울특별시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 그 틀과 경기도 가평군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틀 자체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용도지구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규제가 완전히 다른 거고. 다음에요. 이 공자직 고개, 조례와 공자직 고개를 포함한 내용인데 71쪽 위에 있는 내용이요. 네, 차라리 이 표가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 번째 보실 때에는 지금 이 강의를 한 번 보실 거 아니잖아요. 세 번 보실 거 아니잖아요. 10번은 보실 거잖아요. 10번은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보실 때에는 가닥이 잡히실 겁니다. 공자집, 조례, 그다음에 고개, 나머지는 다 조례인 거죠.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A시의 E 자연추락지구나, A시의 F 자연추락지구나, 저 산자락, 들판, B시의 G 자연추락지구나, B시의 H 자연추락지구나, 자연추락지구는 법으로 정한다. 전국 어디라도 규제가 똑같은 겁니다. 가운데 칸요. 대부분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A시의 K 자연경관지구, A시의 L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B시의 M 자연경관지구, B시의 N 자연경관지구가 있는데 조례로 정하니까 그 서울시에서는 택시요금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다른 곳은 다른 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A시에서는 같다고요. 특광시군에 주려니까 A시에서는 같은 겁니다. K와 L 행위제한 같은 거죠. B시에서는 같은 겁니다. M과 N 같은 거죠. 그런데 A시와 B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KL과 MN은 규제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 지방에서는 같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방 넘어가면 쓸데가 없다고요. 쓰레기봉투와 같은 거죠. 조례로 정한다. 개별 계획으로 따른다. A시의 P 고도지구, 그러니까 서울의 남산의 삼각지 쪽 고도지구, A시의 Q 고도지구, 서울의 김포공항 쪽 고도지구, B시의 R 최고 고도지구, 어디가 있을까요? 경주의 그러니까 그 고분 주변에 어디 고도지구, B시의 S 고도지구, 그러니까 불국사 주변에 어디 고도지구, 각각마다 다 다른 거죠. 건건마다 다 다른 겁니다. 뭐로 정한다고요? 계획으로 정한다. 건건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과 내용 외우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규제하는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접하지 않는 상태죠. 여기는 7972, 70, 90, 70, 20이라도 있지만 용도지역 행위제한에서는요. 여기는 지금 그 규제 내용도 없이 규제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냐. 지금 그걸 갖고 가는 거여서 쉽지 않습니다. 그 용도지구는 행위제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거, 그게 어디에 쓰여 있냐라고 하는 건데 좀 지나가시면 좀 이해가 되시고 아무튼 여기 이 대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가 좀 바탕이 되어야 이해하시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한 5월, 6월까지는 편히 틀리세요. 편히 막 틀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때에는 이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지금 그러니까 2절까지를 보셨죠. 용도지역 행위제한으로 건폐율 용적률 제한. 용도지구 필요할 때 정하고 중복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거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가 있었고요. 행위제한이 조례로 정한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맹자의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요. 공자의 집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3절 용도구역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